명리학 조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5가지 사례 중에 금이 목을 극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초골의 개수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골의 개수는 중화용신이 화와 목입니다. 화와 목이 중화용신이라는 것은 토가 한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주에서 천간에는 용신인 불이 보이지 않고 희신인 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천간에 병정갑을의 지지의 뿌리가 되는 지지화목오행은 인묘사오미 술토인데 사화가 2개가 있지만은 초골의 유금과 함께 이 사화들은 거의 무기력해 보입니다. 사화 속에 있는 병화들은 축토 속에 있는 신금에 의해서 전혀 화기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천간에서 이 을목은 병정화와 같이 오기를 바라겠지만은 오히려 초골의 차가운 신금이 금극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사례에 해당됩니다. 기토는 한신으로서 초골의 기토는 역시 온기가 있어야 되는데 있는 온기마저 사화 속의 병화가 아주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해 보입니다. 기토 역시 전형적인 한신으로 분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주는 전문직 종사자인 의사이면서 무리한 병원을 확장해서 수십억 원의 빚을 진 나머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주입니다. 주로 편인이 식신을 극하고 있는 이런 사주가 성격적으로 현실적으로 을목의 식신의 아름다움을 잘 쓸 수만 있다면은 불이 운에서 만나거나 또 사주 안에 불이 있다면 금상첨화인데 이런 을목 식신의 재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신금이라는 편인의 감성적인 오행과 함께 충돌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스스로 성격적인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편인이 식신을 또는 정인이 상관을 극하는 사주는 오행이 금이 목을 극하든 또는 수가 화를 극하든 또는 화가 금을 극하든 또는 토가 수를 극하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데 스스로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사주의 주인공들과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본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문제라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성작용을 하는 글자가 자기 사주에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신과 제3자가 보고 있는 자신은 서로 다르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사주는 중화작용을 할 수 있는 글자가 사주 안에서 비교적 발달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주는 기구신이 그 힘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기구신의 작용을 견제하고 중화시키기 위해서 희용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구신의 기운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운에서 병화를 만나면은 목화 상생을 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고 싶지만은 초월의 신금이 병화를 가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화가 온다면은
목화 상생을 해서 정화가 신금을 화극금, 즉 화생금을 한다면은 조금은 나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더라도 이 을목과 운에서 온 정화의 뿌리가 사주 원국에 워낙 없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목이나 을목이 온다면은 특히 을목은 신금으로부터 바로 극을 받아버립니다. 이 점이 바로 이 사주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똑같이 축월의 이번에는 임수입니다. 용신은 똑같이 병정갑을인데 지지에서는 임묘 사오미 술이 오기를 바랍니다. 사주에서는 천간에서는 희신에 해당되는 간목만 보이고 용신인 병정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간목은 편인 경금해로부터의 극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금의 극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간목의 뿌리가 임목인데 임목을 직접적으로 충하는 글자는 없습니다만은 축월에 자수가 있고 진토가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축토 속의 신금은 임목 속의 병화를 경우에 따라서는 회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은 축토 바로 옆에 있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병화가 왔을 때 이 간목은 목화 상생을 해서 경금을 목화 상생해서 화극금 즉 화생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운은 아닙니다. 정화도 반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대로 병화와 함께 좋은 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신 오행이 와도 중화에 어느 정도 작용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목, 을목은 간목이 오면 그대로 극을 하고 을목이 오면 을경합을 합니다.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다가왔지만은 불이 없는 이유로 편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지지에서 오는 임묘, 사오미, 술토 중에 술토는 월지 축토로부터 축술 충을 받습니다. 미토도 축미충을 받습니다. 오화도 좌우충을 받습니다. 사화나 묘목이나 임목은 그나마 나을지 모르지만은 운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 오화나 미토나 술토는 사주에서 큰 작용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더 나쁜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주에서 기구신 자체는 치우치지만 않으면은 그런대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은 기구신이 바로 희용신을 극하는 경우입니다. 극을 하거나 합거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용신이나 희신에 해당되는 글자를 생을 하는데 생이 아닌 극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월의 간목이 수가 있으면 수생목해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사주에 온기가 없을 경우에는 그 수생목은 겨울 나무를 죽이고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은 생이 아닌 극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역시 편인이 식신을 극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도 워낙 자기 자신을 괴로워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정사에 있어서 부부지간에도 많은 다툼이 있고 성격적인 갈등을 일으킨 결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또 남편에 해당되는 기토가 축월의 기토인데 아무래도 온기가 약하다 보니까 운에서 신금이라는 글자 하나만 만나더라도 일지임목은 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는 이 사주에서는 크게 인연의 고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에서 금이 목을 극하는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금이 을목을, 경금이 간목을, 음이 음을, 양이 양을 극하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는 신금이 간목을 반극하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는
경금이 을목을 합거하고 있는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첫째로 금과 목에 해당되는 오행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를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을 당하는 을목은 신금 앞에서 을목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금이 간목을, 신금이 간목을, 경금이 을목을 일방적으로 기구신으로서의 강한 힘을 가지고 희용신을 극하고 합거할 때 이 을목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오행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 두 번째는 금과 목에 해당되는 글자를 육친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남녀공이 임계수 일간에서 금은 부모, 특히 어머니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을목은 여자한테는 자식이고 남녀공이 내가 하고자 하는 타고난 어떤 능력과 재능을 식신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자식을, 여자의 경우입니다. 또 남녀공이 나의 편인성, 지나친 감성 작용이 나의 을목의 아름다운 희용신으로서의 아름다운 어떤 이성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겁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왜곡된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1, 2, 3을 동시에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십성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를 읽어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겨울에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자기 사주에 신금의 편인의 또는 정인의 마음이 있다 보면은 자꾸 이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 겨울의 나무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자 사주에서 편인이 신금이 을목을 극하고 있다면은 신금은 어머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외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외가에 가면은 어떤 나쁜 운이 겹칠 때 외가에 가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이 편인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내 아이한테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립니다. 긍긍목을 해서. 그래서 이 아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러한 원리로 오행을 해석하고 육친을 해석하고 그리고 십성에 의한 심리를 해석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주에서 읽어낼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읽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경우를 다뤄보았습니다. 똑같은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경우가 아니고 어떤 오행인 인성이 어떤 오행인 식상을 극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사주를 본다면은 반은 눈을 감고 사주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